공식을 일단 빠르게 외웁시다. 몇 페이지냐면 247페이지. 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거는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건 기본식이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보면 이게 원이 여기가 세타일 때 길이들을 요걸 좀 따내야 되는데 이거 좀 크게 그려요. 여기를 1로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죠. 여기 1로 잡으면은 거꾸로 읽으니까 여기가 시컨트 제곱 시컨트 세타 이렇게. 삼각형의 길이를 어디를 1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바뀌는데, 얘가 여기가 1이 되면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1을 여기로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 외워야 돼. 그러니까 코사인의 역수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코사인의 반대 방향이죠. 코사인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이제 1을 또 이쪽에다가 넣으면 이 책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코탄젠트 세타와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가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여기다 피타고라스를 씁니다. 피타고라스를 쓰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이건 진짜 많이 써 외우는 거야.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1 더하기,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가 1이 기준이 되지.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얘를 코시컨트 세타라고 쓰기도 하고, 이 교과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CSC로 그냥 쓰기도 하고. 요거는 거의 안 나오는데 얘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치하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 들어봤니 이거? 근데 할 때마다 민망해 못하겠어. 너무 오그라들어갖고 막 한 번 타면 새카매지고. 이해돼요? 한 번 타면 새카매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니?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새카매지고. 할 때마다 나는 못하겠어. 부끄러워. 자, 이거 외우는 겁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 자, 하여튼 그 미분 적분으로 가면 엄청 많이 나와요. 얘는 조금 덜 나오는데 수능형으로 가면 이것만 딱 기억해도 돼. 자, 일단 이 정도에. 대수로 하는 거는 다음에 몰아서 하고, 오늘 이제 도형에 조금 더 집중을 할게. 왜냐면 어차피 도형은 여기는 조금 나와 그래도. 자, 그 다음에 공식으로 나온 게 250페이지에 있어요. 250페이지에. 자, 덧셈 정리입니다.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가 되면 여기가 빼기가 돼요. 코사인도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면 얘는 이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가 돼. 그래서 잘 외워야 돼.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가 되면 여기가 더하기가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식을 외우는 게 그나마 이제 너희들은 좀 나은 편이야. 왜냐면 전 교육과정이었던 친구들은 이런 공식이 한 20개 있었어. 지금 너희들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대충 10개도 안 되거든? 10개도 안 돼요. 탄젠트까지 이거 더하기 빼기 이거 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 그 다음에 탄젠트에 예전에는 20개도 넘게 외웠고, 탄젠트는 덧셈 정리가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거는 여기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만 붙여갖고 외우시면 돼요. 백악 공식은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라서 여기 베타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사인의 2알파라고 하는 데는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도 알파가 되면 똑같은 모양이 되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이렇게 공식은 다 써놔서 사실은 이제 얘까지는 안 외워도 뭐 이 위에 있는 것만 잘 외우면 나오는데 내신 할 때는 외워놓는 게 유리합니다. 대각 공식 각을 2배로 바꾸는 과정. 그 다음에 코사인의 2알파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베타 자리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모양은 코사인 제곱 알파에 여기도 사인 제곱 알파가 되는데 요거는 모양을 계속 바꿀 수가 있지. 요는 코사인하고 알파의 관계는 1 더하기 저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인 걸 이용을 하면 얘가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로 쓰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로 쓰기도 합니다. 자, 탄젠트도 탄젠트 2알파는 1 빼기 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2탄젠트 알파. 자,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300의 공식 이런 거는 수능에는 절대 안 나와. 그리고 너네 학교 내신에도 최근 2년간에는 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반각 공식은 이제 반대로 한 거야. 반대로. 여기 뭐 이런 공이다. 여기에서 보면 이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코사인 2알파가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인데 이쪽으로 넘겨요. 코사인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제곱을 차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적분해서 좀 써. 차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근데 각이 고배가 되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반각 공식은 까먹으면은 유도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자, 뭐 이 정도고, 뭐 증명 과정은 됐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식 적용은 어디를 볼까? 그냥 한두 개만 이제 풀어봅시다. 그 253쪽 보세요. 적용만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외우는 거야. 잘 외워놓고. 자, 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코사인 2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그래서 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거 쓸 수가 있어요. 얘랑 얘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 좋지. 코사인 2세타는 여기다 그냥 바로 적용시키면 돼. 1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1 빼기 2의 9분의 1 9분의 7 해서 가볍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제대로 알아야 이런 것들을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정도 볼게요. 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탄젠트 2세타를 구하시오. 요걸 가지고 물론 이제 요게 뭐 예각인지 둔각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세 번째 거 하는 거야. 2분의 파이에서 파이가 돼.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탄젠트 세타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된 거지. 삼각형이 5분의 4, 4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세타야. 그럼 이것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죠. 자, 일단 탄젠트로 바꾸고 탄젠트 배각 공식을 이용합니다. 여기에 1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2 탄젠트 세타. 그냥 공식에다 그대로 넣으면 돼요. 1 빼기 9분의 16
3분의 2배의 3분의 4의 마이너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뭐 7분의 24 이렇게 나와요.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을 외워야 이걸 못 풀 수가 있으니까 여기 공식을 안 외우면은 못 풀어.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자, 도형으로 오늘은 도형을 한번 끝내봅시다. 243번 한번 볼게요. 도형으로 바로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오히려 더 쉬워져. 복잡한 게 좀 줄어드는 느낌이 다른 영역에서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할만합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A, B, C. 길이가 AB가 5, 2루트 5. 그 다음에 E에서 루트 5. 그 다음에 AB를 3대 1로 내분하네. AB를 3대 1로 내분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코사인에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공식을 쭉 쓰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 값들을 다 구하면 돼.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에 대한 길이 뭐 직각삼각형이 많이 보이죠? 그러면은 이 길이들만 구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어디부터 공략을 하냐면 여기가 3대 1이라서 뭐 여기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풀던 거죠. 요 피타고라스의 이쪽 길이와 피타고라스의 이쪽 길이가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자, 여기 20에 그 다음에 요만큼 4 16 빼기를 해야 돼요. 16K제곱. 이 아래쪽 삼각형에서 보면은 5에서 K제곱을 빼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15K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15니까 K가 1이 됩니다. K가 1이 돼서 그냥 단순하게 3, 여기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2가 나오고, 그렇지, 여기가 4니까 여기가 3이 됩니다. 길이가 다 나와. 길이가 다 나오면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 코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2, 사인 알파는 5분의 4, 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1 이렇게 산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덧셈 정리가 사실은 이 도형을 이뤄내는 게 좀 난이도가 있는데 마지막에 계산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냥 공식에다 딱 집어넣어버리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해봅시다. 244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냥 각만 구하면 되지. 대신에 이제 각이 둔각이냐 예각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가 기울기가 2x면 탄젠트 값이 1분의 2. 그냥 뭐 이렇게 읽으면 되죠. 여기. 알파에 대해서는 삼각형이 높게 되고 여기가 1분의 2니까 여기 루트 5 정도로 사실은 이제 반지름은 1로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는 각에 대한 정보만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그냥 바꿔버리면 되죠. 자,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지.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야. 자, 베타로 갑니다.
베타로 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값은 같은데 이제 부호가 문제가 생기죠. 부호가. 코사인 베타는 이거분의 요거.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되고 사인 베타는 이거분의 요게 되죠. 루트 5분의 2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5분의 4 그래서 5분의 1은 5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부호랑 공식만 제대로 적용을 하면 도형 문제가 오히려 좀 더 깔끔합니다. 뭐 너저분하게 계산하라고 이런 게 안 나와요. 자, 또 245번 또 해봅시다. 245번. 풀이 시간을 좀 줄까? 오늘 이거 다 할 거야. 자, 일단 3개씩 끊어보자. 245, 246, 247. 이렇게 일단 3개 해보시고 안되면 해설도 참고하면서 해보세요. 자, 해봅시다. 자, 일단 목적을 잘 봐야 돼. 도형은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들을 관찰을 잘 해야 돼요. A, D분의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가 C, D 이걸 구하래. 요거 당연히 90도 원 위에 있는 점이라서 수직 요거 잡으시고 이거분의 이거면은 여기를 세타로 세팅하면 사인 세타 구하라는 얘기야.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근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정보는 코사인의 2세타가 주어졌어요. 코사인의 2세타가 8분의 5야. 그치? 이거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똑같이 1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 그럼 요만큼이 8분의 5니까 이 사인 제곱 세타 이쪽으로 넘겨서 8분의 3이 되고 16분의 3이 되고 그래서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각이란 말이 없네. 근데 뭐 이게 지금 90도부터 잡은 거는 상식이죠. 뭐 둔각이 돼도 뭐 마찬가지인데 자, 요 정도 하고 공식에다 한 번 딱 집어넣은 거야. 자, 그 다음에 246번은 이게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 다음에 각 B가 직각인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요거를 못 봐서 또 헤맸을 수도 있습니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럼 각이 여기가 45도로 주어져 있는 거야. 45도. 4분의 파이. 그러면 요 각은 45도 빼기 세타가 되고 이만큼 큰 각은 얘는 이만큼 큰 각은 45도 더하기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작은 각과 큰 각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나와요. AC의 길이와 AC 길이는 요만큼인데 요만큼. 그 다음에 AE 그 다음에 AD AE는 이 길이고 그 다음에 AD는 또 이 길이네. 얘네들을 45도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일단 볼게. AC는 얘가 있으니까 AC는 AC분의 AE AE를 표현을 하려고 봤더니 조금 귀찮아지는데 문자를 하나 더 세팅을 합시다. 자, 여기를 여기를 하든 상관없는데 여기가 길이가 고정으로 놓기에는 편하죠. 얘를 A로 보면 자, 여기 A, C, A, D, A, E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 여기가 A가 고정이 되면 거꾸로 읽으면 되죠. 이렇게 아직 시컨트가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코사인을 한번 표현해주면 돼. 자, 코사인 한번 해볼게. A2분의 AB가 코사인 45도 더하기 세타 이렇게 되죠. A2분의 AB가 됐지? 근데 AB는 우리가 A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이놈은 또 이제 이게 그냥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요. 코사인 45도 더하기 세타 분의 A가 AE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AD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AD는 각도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45도 빼기 세타 분의 A가 AD가 돼요. 자, AC는 루트 2A가 됩니다. 그렇죠? A, 루트 2A. 그럼 이 두 개를 빼고 그 다음에 AC로 나눠줘.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요거. 자, 요거는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 값은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세타. 자,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 밑에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로만 바뀌면 돼. 2분의 루트 2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루트 2의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정도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걸 이제 정리만 하면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모양. AC는 루트 2분의 A가 되고, A1 다시. A2는 이거분의 A야. 그냥 여기 뭐 루트 2를 그냥 곱했다라고 생각합시다.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 여기도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A. 됐지? 자, 여기다 한 번 더 쓸게. 자,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분의 루트 2A 빼기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더하기 분의 루트 2A. 됐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그냥 다 날려버리고 나머지 이제 산수만 하면 돼. 이놈을 통분을 할 수밖에 없네요. 통분을 하면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분의 이렇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여기는 마이너스에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얘가 없어지고 그럼 2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2 사인 세타. 요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뭐 이 정도가 있네요. 자, 이게 2가 된대. 2. 자, 요거는 뭐 이쪽으로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야. 그래서 뭐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으로 다 고치는 게 좋겠죠. 그럼 요거는 1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로 고쳐서 방정식을 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이 기출 문제인데 되게 유명한 기출 문제야. 처음에 각을 세팅하는 게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 근데 뭐 적응을 해서 빨리 익숙하게 합시다. 자, 247번 볼게요. 자, 면적이 ABC가 2분의 1로 나왔대. 그냥 뭐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지.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2. 이걸 풀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날리고 사인의 2분의 세타는 3분의 1. 이렇게 정보가 하나 나오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사인 세타의 정보야. 사인 세타의 정보. 그러면 각이 2배가 됐으니까 2배의 각을 이용을 하면 되겠지. 자, 다시 사인의 세타는 저기 보면 2배에 대한 각의 관계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얘는 2배 사인의 2분의 세타예요. 코사인의 2분의 세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게가 3분의 1입니다. 그럼 사인 세타가 이 값을 가지면 코사인은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의 루트식을 곱이니까 제곱해서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3분의
제곱이 돼서 3분의 1을 빼면은 3분의 9분의 8이 되고 3분의 2루트 2가 돼. 3분의 2루트 2. 요놈이랑 곱합이 됩니다. 그럼 9분의 4루트 2. 일단 도형 쪽 문제는 이게 예전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 수능은 안 나와요. 수능은 안 나오고 있어. 그나마 나오는 게 좀 사인 코사인은 거의 안 나오고 이제부터 할 이제 탄젠트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쪽은 좀 약화해서 한 거고 탄젠트를 해야 되는데 탄젠트가 기출 문제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아. 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빼기 탄젠트 알파 베타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하시고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 이게 도형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원도 있고 직선도 있잖아. 근데 미적분에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다루고 기울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접선을 다루게 되고 그래서 직선하고 직선의 각의 관계 이쪽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262쪽을 보시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세타 이걸 구하는 게 제일 많아. 자, 세타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직선의 각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x축이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대충 x축이 있다고 칠게. 자,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 여기를 알파로. 그럼 이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가 되고요. 이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탄젠트 여기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근데 알파와 베타의 관계가 이 세타가 여기에 있어. 어떻게 해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세타가 돼요. 잘 봐라. 여기가 세타입니다. 막꼭지가. 그래서 알파 더하기 세타가 바깥에 있는 베타가 되고 세타는 베타 빼기 알파가 돼요. 양변에 탄젠트를 씌우는 거야. 양면에 탄젠트를 씌우면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를 풀어내. 그럼 이거 이제 공식이야.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 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3이야. 그럼 이제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1, 3, 3, 1 하면은 그냥 값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기울기 두 개가 보통 주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 두 배 값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거나 걔를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이러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직선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249번 한번 봅시다. 249번. 263쪽에 있어요. 이거는 유치해서 학교에서도 아마 안 낼 거야. 자, 근데 그냥 예의상 하나 봅니다. 3x 더하기 7이 있고요. y는 2x가 있어요. 직선 두 개인데 안 그려도 돼. 탄젠트 알파는 2,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3. 그냥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해도 되고 베타 빼기 알파를 해도 돼. 그냥 편한 대로 가면 돼. 알파 빼기 베타 합시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돼. 탄젠트 알파는 2, 얘는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러면은 6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물었어요. 이루는 예각의 크기.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각이 두 개가 나와. 여기가 예각이고 이쪽이 둔각이에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개야. 그 중에서 보통 예각을 묻어요. 예각을 묻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둔각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잖아. 그냥 이거 플러스로 만들어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45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은 135도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계산을 하고 나서 예각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막 계산하고 값이 나와서 음수가 나왔네 하면 양수 만들어서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0번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기출문제도 보면은 맨날 이 직선하고 관련된 문제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더 심했고. 자, 250번 봅시다. 4, 2, 아이고 친절하게 다 알려줘서 A, 그 다음에 90도 탄젠트 DCA, DCA 여기가 D, C, D, A 여기네. 여기를 구하래. 쟤는 어떻게 구할래? 봤더니 이거 앞에서 잠깐 했는데 여기 각과 여기 각의 관계를 찾아내면 되지. 자, 여기를 알파로 놓고 여기를 베타로 놔. 그 세타는 베타 빼기 알파가 되고 탄젠트 세타를 구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에요. 자, 다시 공식 또 써.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 자, 여기다가 값만 집어넣으면 돼요. 자, 탄젠트 알파는 여기 알파 삼각형 이렇게 돼. 탄젠트 값은 a분의 2가 됩니다. 탄젠트 알파는 a분의 2, a분의 2. 탄젠트 베타는 a분의 6이 돼요. a분의 6, a분의 6. 자, 이 값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값인데 7분의 4라고 되어 있습니다. 7분의 4. 나머지는 이제 방정식이잖아. 방정식 푸는 거는 이제 1학년 과정이니까 못할 일은 없고, 이걸 풀면 A가 3 또는 4가 나와. 값이 2개가 나와요. 안 신기하니? 값이 2개가 나와. 난 이거 처음에 배웠을 때 이게 왜 값이 2개가 나오지? 둘 다 되거든? 이게 3일 때랑 4일 때랑 어떻게 크게 같지? 그러니까 이게 3일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야. 이렇게 세타잖아. 아니 근데 여기가 4가 됐어. 근데 이 각도 또 세타래. 상상이 되니? 이게 뭔가 멀어지니까 각이 줄어들 것 같잖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최적화,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도 이걸 이용을 하는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원을 미리 그려놓고 가자.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길이는 좀 맞춰야지. 자, 여기가 2야. 여기가 4예요. 삼각형을 여기 세타에 대해서 요렇게 하면 같은 원 위에 여기 세타랑 여기 세타가 현 4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세타의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4일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느낌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2개가 나와? 기하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원을 이제 그려놓고 생각하면 원주각 중심각에 의해서 이렇게 A의 길이가 3도 되고 이렇게 끊고 지나가면 4도 됩니다. 자,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것들인데 이제 해봅시다. 251부터 252 뭐야 254는 아까 한 문제인데 똑같은 게 또 들어왔네. 자, 일단 2개 해봅시다. 2개. 그냥 255까지 한번 해보세요. 255. 이건 뭐 이론 없어도 그냥 일단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 3개 정도 한번 해봐. 자, 251번 먼저 해봅시다.
접선을 그었을 때 두 접선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알파 베타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죠. 뭐 공식을 그냥 그대로 쓰면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자 이렇게 될 건데 저 직선의 기울기를 이제 각각 구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학년 때 과정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6,2를 지나가는 직선은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 여기에서 어디까지? 0,0까지. 여기에서 0,0까지의 거리가 1이다. 이걸 이용하면 m의 값이 두 개가 나와요. 그 m의 값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야. 이제 이건 1학년 과정으로 이제 푸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도 알고는 있어야 돼. 아마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됐을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원의 중심에서 당연히 이게 접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자, 여기를 감마라고 해볼게. 감마. 그리고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한번 눈으로 한번 봐봐. 이 감마가 됩니다. 보여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 감마가 돼요. 저 각이 등차주열을 이루거든. 뭐 별건 없어. 아까 전에 한 거랑 똑같아. 요 각이 같잖아. 이 각이 같은데 여기를 어차피 세타로 해야 되니까 2분의 세타로 그냥 살짝 봅시다. 이렇게 알파에다가 요거에다가 요거 더하면은 감마가 되지. 알파에다가 2분의 세타를 더하면 감마가 돼요. 그 다음에 베타를 감마랑 2분의 세타랑 더하면 이게 베타가 돼. 등차 주열이지. 등차 주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탄젠트 2 감마를 할 건데 탄젠트 2 감마가 이렇게 된 거야.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탄젠트 감마가 3분의 1입니다. 됐죠? 200 공식을 탄젠트 2 감마를 만들면 되잖아. 탄젠트 2 감마는 1 빼기 탄젠트 감마의 제곱분의 2 탄젠트 감마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3분의 1 집어넣고 3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을 공부할 때 이 정도 공부하면 좋아요. 안 되면 요 방법으로 m의 값을 구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방법만 뭐 알고 가죠. 자, 그 다음에 252번은 뭐 그냥 간단해. 자, 그냥 하나의 직선이 3분의 1이고 직선이 2가 나와. PA 길이를 구하래요. 자,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어.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A이고 이렇게 수직, 여기가 B가 됩니다. 여기 B가 돼요. P, B가 12의 길이를 갔는데 자, 일단 이 각이 필요하죠. 이 각을 구해봅시다. 두 직선 사이의 각을 구할 때는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알파 베타를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두 직선 사이에 여기가 세타인데 이거를 아까는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x축을 여기다 놓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세타해서 알파, 베타, 감마의 관계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사실은 이 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게 직선과 직선의 각이니까 이거를 평행이동시켜도 돼. 평행이동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그냥 이쪽으로 갖고 와요. 얘를 이쪽으로 쭉 끌고 와서 평행하게, 평행이야. 이렇게 되면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가 돼. 그럼 당연히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안 봐도 당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여기 세타의 관계를 구하려면 두 각, 예각을 찾아야 되는데 뭐 공식을 어떤 걸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라고 쓰고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 3분의 1을 먼저 써도 되고 2를 먼저 써도 상관없어. 이게 정수로 나오면 어차피 둔각일 테니까 둔각에 대해서 그냥 양수 만들어 버리면 돼요. 자, 3분의 1을 그냥 편의를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3분의 1, 얘는 2, 1 더하기 3분의 2분의 2 빼기 3분의 1, 3분의 5에 3분의 5, 그럼 뭐야? 1이네. 45도라는 얘기죠. 45도, 여기 12가 되겠죠. 답이 없는데? 아, PA구나. 여기네, 여기. PA 길이니까 당연히 12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154번은 아까 했고, 155번에 대한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이게, 최적화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자, 상상을 한번 해봐.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벽이 있고 벽이 있고 이렇게 벽이 있어. 여기 중간쯤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 여기 그림이 있어. 사람의 눈높이가 이쯤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뭐 자기 머리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이 그림을 보는데 여기 세타라고 할게. 그냥 정의하기를 그림이 가장 잘 보이려면 거리가 아니고 요 각이 제일 크게 위치하는 위치에서 보면 아니도 뭐 그림이 어쨌든 좀 더 잘 보인다 라고 정의를 합시다. 저 각이 크게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찾으려면 여기 일단 뭐 길이 요소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줘야 되거든. 그 중에 뭐냐 여기가 1m 그럼 이게 그림을 조금 더 길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림이 한 2m라고 할게. 2m. 세타의 최대가 되는 그 위치를 구해줘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 앞에서 한 번은 똑같아. 직선 두 개에 대해서는 탄젠트로 다 가. 여기 A를 미지수로 놓고 그 다음에 각을 이만큼을 베타, 이만큼을 알파로 붙입니다. 그래서 탄젠트에 이게 세타의 최대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탄젠트 함수는 증가 함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최대를 구할 거고 탄젠트 입장에서 베타 빼기 알파를 이렇게 구하게 돼. 자,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냥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이 정도 쓰고 여기를 A로 놨으니까 탄젠트 알파는 A분의 1이에요. 탄젠트 알파는 A분의 1, A분의 1, 탄젠트 베타는 A분의 3이네. A분의 3, A분의 3.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A분의 2가 되고 1 더하기 A 제곱을 전체에다가 곱합시다. A 제곱을 전체에다가 곱하면 A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가 되죠. 2a. a를 하나만 곱해야 되는구나. 미안. a를 하나만 곱합시다. 그럼 2가 되고 a 더하기 a분의 3 이렇게 되죠. 자, 이거의 최대를 구해야 돼. 최대.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겠네. 산술기하. 그럼 a 더하기 a분의 3이 부등식 루트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되죠. 산술기하의 등호가 이제 존재하는 상황은 a가 a분의 3일 때야. a가 그럼 루트 3일 때네. 그럼 루트 3일 때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루트 3. 이게 기하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기하적으로. 그래서 267쪽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여기다 항상 원을 그리면 망해갖고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는 상태야. 여기에서 딱 접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최적화 상태가 돼요. 왜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세타가 같은 영역은 이게 원주각으로 이런 영역이거든. 이 원 바깥으로 넘어가 버리면 세타가 작아져. 이쪽으로 오면 세타가 작아져요. 원 밖으로 나가 버리니까. 마치 여기서 접한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세타가 이쪽으로 오면은 또 세타가 작아져. 그래서 세타를 크게 만드는 그 상황은 이제 이 선에 접하게 하면서 이 선 두 개를 지나가게 하는 원이 결론이 됩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시중에 좀 많이 있으니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좀 적용을 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29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젠트 세타의 값이 최대화되는 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면 되냐면 a가 여기 20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80이에요. 여기 b. 이게 결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렇게 원이 이렇게 됐을 때 원이 접한 상황이 돼요. 그럼 이제 할선정리라고 할선은 아니고 할선정리지 뭐. 이거의 제곱은 요 곱하기 요걸 쓰면 편하지. 여기서도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1 곱하기 3이 여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위치도 20 곱하기 80 여기가 40이 돼요. 이 정도만 정리를 해서 알아봅시다. 이건 스타일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기억을 하시고 비슷한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극한을 해야 되는데 삼각함수